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원중입니다. 이게 원래 넉넉하게 이렇게 환호가 좋지 않은데 확실히 잘생긴 사람이 올라오니까.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요, 와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 문구를 봤거든요.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초셨죠? 네,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거 드라마 제목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사업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요. 이 해질녘 무렵이 되면 이 사물들이요 전부 다 붉게 물들죠. 그럼 언덕 너머에서요 어떤 실루엣이 하나 보여요. 근데 그게 내가 키우던 나를 지켜주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늑대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 시크릿은 어떠죠? 정말 나한테 득이 되는 사업인지 나를 해치는 사업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신 사장님들은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죠. 그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개인지 아니요 해치는지 해치지 않는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항상 왼쪽의 삶을 꿈꿔왔어요. 어떤 삶이냐면 저렇게 많은 돈이요. 많은 돈에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수영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 많이 이렇게 날리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한 번쯤은 꿈꿔봤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있죠. 티끌 모아 태사라. 근데 요새는 어떤 줄 아세요?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연봉일수가 있죠. 제가 이 표를 어떻게 나눠봤냐면 3년, 30년 근속 조건으로 봤습니다. 4급까지 진급을 하는 거고요. 5년 차마다 진급을 합니다. 그럼 총 급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봤더니 약 11억 원 정도를 벌더라고요. 30년 일했을 때. 그런데 이 숫자는 커 보여요. 11억. 시크릿 내에서는 좀 안 커 보이죠? 바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선생님들. 자, 근데 저기는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가 11억이고, 우리가 막상 지출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죠.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2배가 되겠죠? 근데 저거는 대학을 가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한 2,7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줍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할 때 특히 남자들은요 어떠죠? 집을 해가야 된다는 게 그냥 인식으로 박혀있죠. 만약에 아들 둘을 두고 나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여기는 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빠져있냐면 일단은요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까지는 약 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둘을 양육했을 때는 약 6억 정도를 든다는 얘기겠죠. 11억에서 6억을 뺀다 그러면 5억 정도가 남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생계비가 빠져있어요. 4인 가족 기준의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요 556만 원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60% 이상 이 가장들이 버는 수익은요 약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남는 건 다 뭐죠? 빚입니다. 저기 위에 보면 굴뚝에 파산 빚 이렇게 있죠?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밑빠진 독에 막 물을 부으면서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혹시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가 아닐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예요. 직장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투잡입니다. 그나마 내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지방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자격증도 없어요. 자격증이라고 있는 거는 운전면허증?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투잡으로 만약에 대리운전. 근데 대리는 지금 너무 많지 않나요? 맞죠? 이게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앞에 자주 가는 소주집인데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것보다 그냥 자영업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장사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1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직장인들이 자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죠. 저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해봤거든요. 어떠냐면 이 가게의 실제 매출은 이래요.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나가는 비용이 얼마죠? 3,415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 내내 24시간 여기에 온 전력을 다했을 때 버는 금액은 85만 원입니다. 한 달에 진짜 죽어라 이랬는데 8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사보다는 아무래도 회사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회사를 가면 어떻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167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자영업으로 조금 장사를 잘했어요. 그 배달 전문 떡볶이 아세요? 엽 이런 떡볶이? 그거 짝퉁이 있어요. 무슨 떡볶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장사가 잘 되죠. 그러면 비슷하게 다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제 친구가 만약에 제가 PC방을 차렸다 PC방을 차리고 싶은데 야 동수가 PC방 장사하는데 너무나 잘 된대. 아 그래? 야 그럼 우리도 PC방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럼 어디다 하지? 어디다 하긴 어디다 해. 동수 PC방 옆에다 해야지. 이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자가 많이 늘어나죠. 그럼 뭐예요? 밥그릇 뺏어먹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배달 전문 떡볶이 주변에요 11개의 배달 전문 떡볶이점들이 생겼어요. 2개밖에 없던 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저는 잘 팔고 나왔어요. 그럼 그걸 인수받은 사람은 지금 어떨까요? 죽어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독창적인 것을 만들면 누군가는요 그걸 금방 따라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모방의 천국입니다. 그래도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런 걸 아무리 보여줘도요 아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자영업 나는 한 번쯤 해봐야지.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자영업을 인계를 할 때요 받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시크릿 사업도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면 저는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데 사장님이 시크릿을 할 거면 시크릿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래요. 나는 자영업도 같이 할 거예요. 무조건 이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가봤을 때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친구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럽니다.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자영업은 꿈도 꾸지 마. 밖은 완벽하게 지옥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사 생활도 지옥이고 자영업도 지옥이고 그럼 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일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일해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서까지 일한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저는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은 어떻게 되죠? 되물린대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었어요. 그럼 제 가난에 되물린된 제 자녀들이 그 가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합니다. 죽어있는 저한테. 그럼 저는 죽어서도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큰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건 제가 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누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멋진 차요. 신정래 스포츠님처럼 저렇게 멋진 차도 타보고 싶고요. 이렇게 럭셔리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도 싶고요. 제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멋진 명품 백도 그냥 돈 걱정 없이 막 선물해주고 싶어요. 이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근데 지금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도구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장님들의 Y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기 위에 보면 귀엽죠? 둘째 딸입니다. 근데 둘째 딸인데 머리가 크죠? 저는 돈을 적게 벌어야 될까요? 많이 벌어야 될까요? 엄청 벌어야 돼요. 엄청. 근데 지금 저거보다 조금 더 컸어요.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작은 누나예요. 이제 40이거든요. 40처럼 보이지 않죠?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자영업까지 같이 병행했던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다녔어요. 그래서 30살 초반에 대상포진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납니다. 졸음운전으로. 돈하고 건강하고 바꿨다는 거죠.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 노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찾았던 게 있어요. 인쇄소득이라고 하는 거.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써도 떨어지지 않는 지갑 같은 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그냥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꿈꿔왔었어요. 저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도구, 내가 갖고 있는 전술로는요,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났죠. 다단계라고 하는 거걸요.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다단계 할래? 뭔데? 2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냥 했어요. 왜? 인생을 바뀔 수도 있는데 머리에 1억 벌 수 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2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쳐볼게요. 투자라는 개념에서. 그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뭐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했어. 그럼 잃을 건 뭐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10단계든 100단계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너한테 피해 안 주고 나한테 피해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우리 일 자체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싫어하는 거 한번 알아보자. 그랬더니 대한민국 정부 시사경제용어서에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겠대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애가지고요 소비자한테 싼 값으로 공급을 하겠대요. 언뜻 보면 온라인 소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다이렉트 소비하고요, 그렇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한테 환원하게 돼요. 싸게 주는데 돈까지 주겠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보면 물건이 동네 마트보다 훨씬 싸요. 근데 적립을 해주죠. 얼마요? 캐시백 0.2%. 그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나요?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광고를 누가 해? 내가요. 내가 광고를 한 거에 대해서 수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35%까지요. 그럼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고추장을 하나 사러 가요. A마트를 갔습니다. 10,000원이에요. 3% 적립을 해주네요. B마트를 갔어요. 똑같은 고추장이 5% 적립을 해줍니다. 어디 가서 사실 건가요? 당연히 목소리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크게 갑니다. 남자분들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가까운 데 갑니다. 시간 없어요. 크게 적립하고 상관이 없죠. 자, C마트는 있어요. C마트는 어떤 것이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인데 8,000원이에요. 똑같은 고추장.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을 듣고 가서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순창 고추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주환이가 A마트 가서 고추장을 사러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려요. 야, 거기 사지 마.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하면 그 똑같은 고추장이 8,000원이야. 그랬더니 주환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냐? 야, 그거 짝퉁 아니야? 제가 아니야. 내가 사서 먹어봤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내가 사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주환이가 그걸 믿고 고추장 사 먹는데 뭐 믿고 말고는 없죠. 믿고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사서 먹었어요. 8,000원 주고요. 자, 그러면 주환이하고 저하고는 뭐 한 거죠? 현명하게 소비를 한 거예요. 자가 소비를 통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C마트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합니다. 왜요? 제가 광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자가 소비를 통해서 현명하게 소비할 거냐, 자가 소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거냐. 근데 저는 본의 아니게 수익까지 창출했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샤넬이라고 하는 회사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소비 시장을 전환하게 돼 16년도에 고가 브랜드 전략을 우회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라는 전략 발표를 합니다.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 80만 원에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샤넬을 모르시는 분 여기 계세요? 없죠? 왜? 얘네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싸게 주는 루트만 알려줘도요, 그냥 사람들은 여기서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우리들한테 돈을 줄 필요성은 없죠. 옆에 있는 회사는 제가 다 지웠어요. 웅땡 릴리의 땡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인스퍼더님이 이영애다라고 가정해보고, 영애씨 우리 거 릴리의 땡 광고 좀 찍어주세요. 50억 드릴게요. 그럼 찍으실 건가요? 당연히 찍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제약 조건을 다는 순간 안 찍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 영애씨가 릴리의 땡 광고를 찍어서 뜨면 50억을 주고요, 안 뜨면 제가 안 주겠대요. 그럼 이영애가 찍을까요? 안 찍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부담해야 될 리스크예요. 일반적인 회사는요. 근데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단계 판매 사업 설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뭐라고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앴다고요. 그럼 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싸게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네가 써서 진짜 주면 좋다라고 알려. 그러면 이영애가 가져가던 수익금의 일부를 너한테 줄게. 한 번에 50억을 주지 않아요. 이영애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영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왜? 내가 그 광고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건을 소비하고 그 광고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보상은 이따가 오한진 사장님이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선입견이 있으세요? 처음 보신 분들이요? 없죠. 머리가 있다면 아 이거 나쁘진 않네, 이거 괜찮은 사업이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중에서 시크릿이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앞서서 투자라는 단어를 말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제품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네트워크 다단계도 뭔지 몰라요. 그냥 2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그냥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 회사가 벌어온 어제를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벌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럼 내일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요, 이 회사의 어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유럽, 미주나 이런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대만, 저는 제주도 면세점에도 직접 다녀왔어요. 의심이 많아서요. 제 파트너 사이에 의심이 더 많아요. 네덜란드까지 갔어요. 이게 뭐냐면 소매 판매도요, 이렇게 40여 개국에서 이미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2011년도에 사업 방식을 하나 더 확장합니다. 그게 시크릿 다이렉트인데 이 회사가 처음에 차트에 딱 들어왔어요. 20억의 매출로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요 50배 성장합니다. 1000억 매출을 돌파시켰어요. 근데 이 회사가 올해 목표가 2천억 원이네요. 무난히 넘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월 매출이 200억을 돌파했고요, 상반기 매출만 1000억입니다. 그러면 화장품, 이 스킨케어 시장만 가지고도요 2천억은 무난히 돌파한다는 거겠죠.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 탑재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스킨케어는 고작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15%밖에 되지 않는 시장을 가지고 2천억 원의 매출을 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탑재된다? 그러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률 2년 연속 1위입니다. 물론 압도적인 1위는 아메땡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매출에 대해서는 1위죠.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근데 성장률은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요, 포화 상태인 회사가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디에 눈여겨보시고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투자 전문가세요? 아니죠.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퀸텐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에 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얘는 밥만 먹고 하는 게 투자죠. 그러면 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장성과, 아니 처음에 회사가 생기면 누구나 성장은 하겠죠. 그럼 지속 성장할 거냐?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요. 그럼 성장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았다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네. 안정성은 이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요, A+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삼성이라는 회사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초일류 기업입니다. 여기의 신용등급은 A+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스타벅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이런 브랜드, 1류 브랜드죠. 이런 브랜드의 가치는요, B-에서 B+입니다.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네. 시크릿 다이렉트가요, 신용등급이 A+입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이거 과언은 아니죠. 그럼 이 회사의 오늘이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서 50배 성장을 하고요, 전 세계 성장률은 1위입니다. 신용등급은 A+고요, 4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내일은요, 회식 맞나요? 저는 당연히 느낌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힘입니다. 어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해서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사인 안 하신 분들은요, 이 강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아니죠? 하나 더 있죠? 그거 끝나고 사인부터 하고 보상 보내는 거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일단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해요. 왜? 200만 원이 아까워서. 자, 제품 얘기는 좀 이따 아름다운 우보미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전 여기 사업성에 대한 부분만 조금 얹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거 좀 지나가고요. 바로 이거예요. 모방이 좀 불가능하다. 사업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요. 성장성도 있고요. 모든 면에서 너무나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또 괜찮은 회사가 나와서 모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따라할 수가 없대요. 왜요?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뭐든 아무나 채취할 수가 없어요. 허가받은 유태인 중에서 허가받은 소수 유태인만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 CEO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바다, 특히 사회바다 원료를 갖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좋은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해양 심층수로 개발한 것들 많지, 그죠? 줄기세포, 뭐 원자력 발전을 막 이용한대요. 그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 몇 분 모셔다가 야 연구 개발해, 돈 주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식한 소리예요? 아니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사회마다는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방이 불가능하다. 사업성으로는요 최고인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회바다 원료가 요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사회 원료로 한 제품들이 많이 사실은 출시가 돼요. 근데 그 성분 함유량을 보니까 한 0.2에서 3% 정도요. 많아야 뭐 10% 내외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회바다 원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품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제가 가죽 잠바를 하나 사러 백화점에 가요. 근데 가죽은요 0.2%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레자가 99.8%. 이거 가죽 잠바인가요? 이건 가죽 향이 나는 잠바지. 아니 그거는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사회마다 원료는 어떠냐는 거예요. 막 80% 들어있고 100% 들어있고 막 바르면 지금 사회 온지 여기가 집인지 분간을 못하잖아요, 진짜. 그거는 장난 아니에요. 그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뒤로. 자 하나 또 있어요. 제가 또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예계에는 관심이 없어도 이런 거는 관심이, 이런 건 좀 알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 다른 말로 오스카라고 합니다. 오스카.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유명한 배우들이 참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이병헌 정도가 참석하겠죠. 그 열리기 전날 전야제라는 걸 하죠. 파티를 막 열어요. 그럼 드레스나 톡시도 같은 거 셀렉을 하고 협찬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거기 협찬 들어가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일까요? 명품이겠죠. 명품보다 더 명품일 수도 있고 명품이 아니더라도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럼 16년도에요 시크릿이 오스카 시상식 협찬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은 어떻죠 보통?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 있다고요. 내가 직접 다 써봐야 돼요. 소비자가 나중에 소비자 시장이 열려도 그걸 계속해서 개척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크릿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해외 셀럽들이 이렇게 유명 잡지에서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걸 파우치를 열어서 공개를 해요. 그럼 뭐 PPL 광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GQ 보고 코스모폴리탄 유명 잡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시크릿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타이밍.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냐. 보상 플랜에서 아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 아시아 첫 번째라는 의미가 큽니다. 왜? 전 세계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아시아 매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정권, 그 유통에 대한 선정권을 저희가 먼저 가져갈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글로벌 원 코드로. 전 세계 모든 매출이 내 바이너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100% 공유가 됩니다. 그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는 많은 제휴 시장이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유태인 회사 중에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애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은 시크릿을 몰라도 가입은 할 겁니다. 왜? 그걸 할인받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쓰는 모든 매출이 저희한테까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크릿하고 상관도 없이요. 바로 그게 이 시크릿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비전입니다. 비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투자하시라고요. 안 하시는 거죠. 투자라는 얘기가 좀 그런가? 제가 자영업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이걸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자영업 하려고 그러면 보통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투자,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손쉽게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건 되게 공격적으로 가게를 열어요. 근데 이상하게 200만 원은 잘 안 한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자, 그러면 제가 자영업 외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영업을 1억 투자했을 때요. 월 수익이 500만 원, 모토로 돌렸을 때요. 그럼 이 사업을 대박이라고 합니다. 물론 투자 비용이 더 올라갈수록 안정성은 있겠지만 리스크가 커요. 그죠? 그러면 시크릿에 이걸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1년에 총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게 223만 원이죠? 한 달에 우리가 오토시 비용이 얼마죠? 15만 원 정도, 60점입니다. 그러면 한 14만 원 정도, 13만 원, 15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한 390만 원 정도가 돼요. 2년째부터 140만 원. 그럼 얼마 벌면 대박인 줄 아세요? 19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여기 19만 5천 원 이상 버시는 분들 반 이상 아닌가요? 세상에 어떤 일이 반 이상이 대박을 치고 있냐고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이걸 믿든지 말든지. 제가 아까 그랬죠? 대화 늑대의 시간이에요. 이게 진짜로 피해를 줄 건지 사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머리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판단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대안은 있으세요? 이 지금 시크릿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대안이 없더라도요 망설일 겁니다. 왜? 난 아직 건강하니까. 난 아직 젊으니까. 근데 20년 뒤, 30년 뒤의 삶은요? 아닐 겁니다. 인간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아픈 거, 다치는 거요. 그거보다 더 피해갈 수 없는 건 늙는 거죠. 저는 그래서 10년 뒤의 삶을 그냥 직시하기로 했어요. 아, 난 지금 건강하니까 건강과 돈을 바꿔서 이 정도는 살았지. 근데 10년 뒤에 내가 이만큼 못 벌겠구나. 왜? 내가 갖고 있는 노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이 고민들 아마 저랑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를 꿈꿨어요. 여행을 다니는 거. 제 아까 중에 Y가 하나가 여행이라고 했죠. 이 회사에서 성공을 했다고 회사에서 여행을 보내줍니다. 이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이때는요 파트너분들을 한 번도 모시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 라스베가스 세미나 때는요 4분의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푸켓에는요 10분의 파트너 사장님과 또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월드 미너스 그룹의 이 수많은 리더들과 지금 사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월드 미너스 그룹의 시스템 때문에.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만 맡겨보세요. 밖에서는요 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경쟁 시대니까. 근데 이 안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우린 다 같이 팀입니다. 잘 보세요. 이 대망초라는 꽃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번 바라보세요. 건강한 꽃도 있죠. 건강하지 못한 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한데 모아놓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저는 이걸 팀이라고 좀 부르고 싶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여기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앞에 있는 이 한바구스 빨간 풍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생겼죠. 근데 여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나이, 미성년자 빼거든요. 나이하고 상관없고요. 능력하고 상관없고 네가 무슨 직업을 했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사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아름답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일 때보다 여럿일 때 그 모습은 더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하나일 때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꽃도 건강하지 못한 꽃도 심지어 그냥 들풀까지도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럼 사장님들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이 앞에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요 사장님들을 성공자로 이끌 것이고요. 이 앞에서 저처럼 오늘 멋있었죠? 멋있게 사업 설명을 하는 그런 리더가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